나의 가치를 높이는 법. 내 가치를 위해서는 현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피곤하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피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많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노동은 나중에 모두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보상받기 위해 현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번 잃어버리면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 순간에 소중히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서 소중한데 투자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가족, 우정, 개인적 성장과 같이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희생해버린다면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오르려고 했던 힘들고 가파른 산들은 모두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르는 산 또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에서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챙기세요. 망설이는 것은 잠시만 하고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기를 선호합니다. 뭔가 더 나은 일이 생길 경우를 욕심내 마지막 순간까지 행동을 확정 짓지 않습니다. 이래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팀원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우유부단하지 않은 당신입니다. 결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당신 앞에 있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잠재력을 품은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다른 선택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신의 일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계는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그 안개가 걷히게 됩니다. 일을 더 명료하게 만들고 싶다면 바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방향은 얼마든 조정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단 하나의 위대한 선택지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수많은 괜찮은 선택지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느려지는 시기를 활용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호황일 때는 모든 가진 것을 쥐어짜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려 노력하고 시장의 흐름이 둔화될 때는 기회가 보일 때까지 쉬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둔화되는 시기는 자신의 성장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때 당신은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분야를 선택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혁신은 정신없는 순환 사이의 빈틈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백의 순간에는 압박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고나 번복이 가능하고 작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해 미뤄둔 일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고객에게 사용하기 위해 실험해보고 싶은 청사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일과 일 사이에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세요. 모든 것이 침체되는 시기가 오면 다시 상황이 회복될 때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역량을 쌓아둬야 합니다.
시장 흐름이 느려지는 시기엔 언제나 자신에게 집중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십시오.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개발하세요. 노력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일정 범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뭔가 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질이 무엇인 생각해보고 그 소질을 개발해 자신의 직업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소질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는 다행히도 당신의 열정과 능력 안에서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이 수행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 거리를 두고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해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은 당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 실행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의 격려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으며 왜 그 말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때에 맞는 한마디 말이 수년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진가를 인정해준 사람, 당신의 성취를 기뻐해준 그 사람은 당신의 은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의 진로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말을 한 당사자는 정작 자신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에 우연히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격렬한 누군가 애써 불을 피우고 있을 때 필요한 장작 하나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던진 적절한 한마디는 누군가의 세계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멋진 작업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 시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를 격려한다면 세상에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격려해 보세요. 적절한 한마디의 격려는 그들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삶 또한 바꿀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것과 방관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다림이 좋은 전략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나 결정권자가 결론을 내리기 전일 때는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자칫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시라도 빨리 작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며 이는 현명한 일입니다.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인내심과 피동성을 혼동합니다. 피동성은 현명한 처신을 주장하며 자신의 실행력 부족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내심은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언제 실행할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동성은 일이 잘 풀리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앞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피동성은 뒤쪽으로 젖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인내심은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휘되지만 피동성은 마음가짐이자 생활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인내심은 일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잠시 관망하는 것이고, 피동성은 손 놓고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모습입니다. 인내심이 행동을 기다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반면, 피동성은 지금의 상황에서 해방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착수하거나 상황이 맞을 때까지 종종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의 순간 바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과 피동성은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이 관심을 얻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맡았을 때,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때, 조직을 대표해서 말을 할 때가 되면 최고로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에서 중심적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좌절하고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이 이런 동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앞에 서서 자신만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이기적이고 거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기부여는 상황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어떠한 뜻을 위해 싸우고 나서서 사람들을 리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행여 당신이 앞에 나서는 자리를 얻는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생각하고 바통을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의도가 정당하다면 관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짜여진 계획도 좋지만 항상 즉흥성에 어느 정도의 여분을 남겨야 합니다. 자신의 하루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빈틈이 없는 일과를 보내다 보면 자칫 예리한 통찰이 들어오는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약간의 여유를 허용해 일의 진행 과정에서 뜬금없이 찾아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공간을 남겨둬야 합니다. 3시간이 걸릴 일이라면 작업 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하세요. 5일 정도 걸릴 것 같으면 일주일 정도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런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이 많은 상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창의적 과정에 꼭 필요한 여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의성은 효율적인 상황에서 발현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백을 잘 활용한다면 헛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업 과정에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의 자취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다듬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실험하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창의적인 자유를 허락해 보세요. 창의성을 위한 여백을 만들어내면 그 시간에 당신이 놓칠 뻔한 귀중한 통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영감과 통찰을 흡수할 여백을 남겨두는 것을 기억하세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일하며 내리는 결정 중 일부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할 것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실수였다고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이 일을 망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일을 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그곳에서 항상 다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결국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내해야 합니다. 큰 희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결국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멈춰 있는 것이 최악의 처신입니다. 자신이 수렁에 빠진 상태라고 생각해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얼어붙으면 결국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자꾸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면 언제든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어떤 추진력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며 목적지를 주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창의적 작업의 세상에는 자만심과 불안감이 항상 뒤섞여 작용합니다. 창의적 작업의 주관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내면의 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항상 공격적이고 확신에 찬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팀 전체가 뜻을 굽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만심이 지나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그저 그를 수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자신이 가진 불안감과 자신감의 부재를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자만심은 자신감과 다른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만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경직되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주변을 살필 줄 알지만 자만심만 강한 사람은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야망에만 집중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만심만 큰 사람은 나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소수의 사람들은 떠들썩하고 대담해 보이는 자만심을 좇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진실은 아닌 것이며 공격성과 의미 있는 통찰을 헷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자신감을 길러야 하지만 자만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강력하고 확실한 협업의 길이 되지만 자만심은 고립되고 외로운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영감은 의외의 곳에서 다가옵니다. 당신이 만약 디자이너라면 디자인 잡지만 읽고 항상 디자이너들의 작품만 있는 사이트에만 방문하시겠습니까? 기업가가 오직 비즈니스 관련 책과 기사만 읽는 것, 글을 쓰는 사람이 같은 장르의 글들에게서만 영감을 찾고 있는 것, 혹은 사진가라서 사진 관련 계정만 팔로우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유효성이 증명되고 믿을 만한 출처에서만 정보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현명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일의 분야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아이디어로 취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얻고자 애써야 합니다. 영화 기획자가 다른 영상이나 영화에서보다는 소설이나 다른 글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은 시기입니다. 소설에서 얻은 영감을 자신의 일과 연결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늘 기발하고 새롭습니다. 영감을 위해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된 영역 밖에서 영감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다음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야 했던 중대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분명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성공하는 데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빠른 성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오래 지속되는 성공을 원하는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항상 미묘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일시적 유행을 따르는지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지 당장에 편리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지 순간적인 이목을 끄는 데 집중할지 아니면 훗날 자랑스러워할 만한 작품을 개발할 것인지 이것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잘 파악해야만 내릴 수 있는 결정들입니다. 위대한 창조적 작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가 갈 길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성장에만 급급해 인기 있는 것을 그저 따라가곤 합니다. 그저 빠른 성공을 원할 뿐이라면 스스로에게 진실해질 시간은 없습니다. 조급함일 뿐인데 이것이 일종의 진실함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의 인정은 신뢰를 부릅니다. 변명은 어린아이나 하는 말이지 어른이 일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료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두려워 남을 탓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 평판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처신은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의 잘못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부인하면 신뢰를 깨뜨릴 뿐입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감당하세요.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다면 초반에 분명하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당신이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실수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신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빠르게 달려가며 새롭게 도전하다 보면 실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수를 인정하고 더 값어치 있는 신뢰를 쌓도록 하세요.